예, 파주 경찰서장 이철현입니다. 네. 아주 이렇게 시설이 너무 좋고 또 이 좌석수가 많다 보니까 사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오늘 행사에 좀 참석을 해주셨는데 어쨌든 자리가 좀 빈 것 같지만 그래도 100여 분 이상 이렇게 많은 분들이 참석해 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또 마침 날씨가 글쎄 뭐 꽃샘추위인지 좀 오후서부터 좀 쌀쌀해지고 또 보니까 미세먼지도 좀 상당히 안 좋은데 이렇게 직접 거름해 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는 이제 오늘이 마지막입니다. 세 번째인데 처음 이제 금천 쪽, 그다음에 운정 쪽, 그리고 이쪽에 이제 문산 쪽 이렇게 해서 이제 한 4개, 뭐 이렇게 5개 읍면 같이 해서 시간만 되면 좀 한 개 읍면 일일이 이렇게 한 군데씩 직접 행사를 좀 가졌으면 했는데 또 시간상 또 여러 가지 어떤 장소 제약상 이렇게 좀 같이 모이게 됐습니다. 좀 양해 좀 부탁드리겠고요. 그래서 오늘 이제 마지막 세 번째이긴 한데 많은 좀 두 번째에서 좀 느꼈던 것이 저희 경찰 활동에 대해서 우리 주민 여러분들의 여러 가지 애로사항, 특히 교통 쪽이 좀 상당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거리상 저희들이 최대한 좀 많이 반영을 해서 해결하도록 지금 노력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저희들이 이 자리에 이왕 오셨으니까 저희들한테 좀 꼭 하셔야 될, 좀 건의해야 될, 또는 뭐 이런 부분 이렇게 좀 고쳐야 되지 않겠느냐. 저희들한테 따끔하게 좀 이렇게 질타도 하시고 이렇게 뭐 쓴소리도 좀 해주시는 그런 자리를 갖고자 이런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여러 가지 뭐 글쎄요 이제 모든 분들한테 다 돌아가지는 못하겠지만은 그래도 평소 생각하셨던 거 또 주변에서 생활하시면서 우리 경찰 활동과 관련해서 어떤 내용이든지 좋습니다. 말씀하시면은 제가 아는 한 어쨌든 성실껏 답변 드리고요. 또 향후 또 시간을 갖고 개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잠깐 이제 뭐 실제 오늘 자리는 여러분들하고 좀 허심탄회하게 이렇게 얘기하는 자리지만은 앞에 경기 북부청에서 만든 동영상 이제 잘 보셨겠지만은 전반적인 우리 경기 북부청 산하 12개소가 있지 않습니까? 경기 북부청이 어째 좀 치안 철학이라고 할까요? 그런 부분에 대한 좀 여러분들의 좀 이해를 구하고 또 저희들 나름대로 어떤 이렇게 우리가 하려고 하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전체적인 좀 그림을 보여드렸고 또 잘 아시겠지만 저희 파주서 그 현황은 좀 어떻게 되는지 파주 치안은 어떤 위치에 있는지요 현 주소가 어떤지 하는 거를 제가 좀 간략하게 먼저 좀 그림을 통해서 좀 설명을 드리고 이어서 미리 사전에 좀 설문 이렇게 의견을 좀 받은 그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관련된 내용들 과장님들 나오셔가지고 설명을 짧게 하고 여러분들하고 또 이렇게 질의응답하는 대화하는 그런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네. 네, 넘겨주세요. 예, 잘 아시는 것처럼 저희는 총 10개 과입니다. 지구대 2개 포함해서 이제 지구대 파출소가 13군데가 있고요. 경찰관이 한 580원, 전체적으로 590여 명 정도 이렇게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1인당 담당하는 인구가 전국 평균이 한 420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거의 800명 가까이 돼서 한 1.8배, 한 2배 가까이 저희들 담당 인구가 많습니다. 북부청 내에서는 4번째인데요. 남양주, 고양, 일산, 성포 다음으로 저희가 담당하는 인구가 많습니다. 아마 이거는 뭐 저희가 이제 저희만의 실정이 아니고 서울을 중심으로 한 수도권이 인구가 집중이 되어 있다 보니까 이쪽에 있는 경찰서들은 아마 비슷한 실정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다음.
112 신고입니다. 저희들이 이제 여러 가지 치안 지표를 판단할 때 112 신고가 가장 중요한 지표가 되는데, 참고적으로 이제 전국은 일일 평균 한 5만여 건, 저희 북부청이 3천여 건, 저희 파주소가 일일 평균 한 220여 건의 112 신고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물론 또 이 숫자는 혹여 이제 파출소로 직접 전화하는 그런 신고의 경우도 있을 텐데, 이건 순수하게 112 그 번호를 통해서 신고된 접수 숫자입니다. 전체적으로 한 7%, 8% 정도 차지하고 있고요. 순위도 저희가 네 번째 정도 되고 있습니다. 저희 파주소가 그래서 대략 보면은 북부청 관내에서 치안 수요는 한 네 번째 정도 이렇게 위치를 하는 것 같습니다. 허위 신고를 제가 좀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아시는 것처럼 이로 인한 우리 저 경찰력의 낭비를 줄이고 정말 기묘한 그런 신고 사건에 좀 신속히 대처하기 위해서는 허위 신고가 좀 한 건도 없앴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바람으로 이런 이 통계를 한번 확인해 봤는데요. 저희들 그 본청 지침도 그렇고 아무튼 허위 신고에 대해서는 뭐 나이 뭐 지위를 막론하고 어쨌든 간에 100%다 확인해서 엄정 처벌하도록 그렇게 지침이 되어 있습니다. 작년, 재작년 다 20건 공익 숫자가 되게 똑같은데 다 100% 적발해가지고 이제 엄정하게 처벌을 했습니다. 그래서 근데 또 이 대상자들의 연령층을 보니까 학생들이 많을 거로 생각되는데 의외로 또 성인분들의 대다수예요. 그래서 아마 약주 한잔 하시고 좀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런 허위 신고는 좀 한 건도 발생하지 않았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다음 5대 범죄, 살인, 강도, 강간, 폭행, 절도를 이제 저희들 5대 범죄를 해가지고 통계를 내고 있는데, 북부청 관내 12개소 중에서 한 11.3% 역시 4위 정도의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교통사고입니다. 차량 등록이 도내 14%, 저기 저 북부 그러니까 12개소만 그 얘기하는 겁니다. 전체 경기도가 아니고. 그래서 사고도 역시 비슷하게 13% 정도 사고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작년치를 보면은 사고 비율이 1% 정도. 그래서 한 100대 중에 한 대 정도가 하루에 사고가 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음 사망사고인데요. 제 북부청이 작년에 186명, 저희 파주가 22명, 작년에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 숫자입니다. 얼추 비슷하게 한 11%, 12% 정도 차지를 하고 있고요. 사망사고는 조금 저희가 두 번째 위치하고 있습니다. 조금 많은 편이고, 그렇지만 이 숫자가 재작년 대비, 17년 대비해서 약 40% 정도 굉장히 감소한 그런 수치가 되겠습니다. 아시겠지만 역시 파주 관내가 좀 여러 가지 도시가 좀 많이 개발이 되고 있고, 또 도로가 이제 이렇게 계획된 그런 도로가 아니기 때문에 좀 도로의 그 형편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좀 많이 아직까지는 좀 미흡한 것 같습니다. 다음 2014년서부터 5년치 통계를 보면은 전체적으로 인구, 112 신고, 교통사고는 당연히 인구가 증가하니까 증가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데요. 그리고 다행인 것은 5대 범죄는 뭐 숫자는 뭐 미미하지만 2% 정도 감소하고 있고, 사망사고도 20% 가까이 감소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시간이 갈수록 오히려 치안은 안정적인 그런 재를 찾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음 금년도 저희들이 좀 힘써 일할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아까 동영상 북부청 거기에서 나왔는데, 첫째 저희가 공동체 치안을 좀 저희들이 강구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우리 생활안전연합 회장님도 나와 계시지만은 특히 이제 각 지구대 파출소의 생활안전연합회와 좀 저희들이 긴밀하게 협력을 하고 있고, 한 달에 한 번 이상 캠페인을 겸한 합동 순찰도 좀 같이 하고 있고, 또 각 대학의 순찰대, 캠퍼스 순찰대를 조성해가지고 학교 주변 원룸촌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좀 저희들이 협동 순찰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이 공동체 치안해가지고 뭐 합동순찰 이렇게 이런 표현을 좀 사실해서 무슨 공동체 치안이 합동순찰 하니까 공동체 치안인가? 라고 이제 좀 오해를 할 수가 있는데 이건 하나의 이제 예시에 불과하고요. 저희들 이제 어제 보니까 경찰은 그 제복을 안 입은 시민이다라는 그런 표현이 뭐 요즘 홍보가 많이 돼서 그 뜻이 뭐냐 그렇게 질문하는 그런 경우가 있었는데 그 바로 공동체 치안을 좀 우리가 잘해보자는 그런 취지입니다. 달리 말하면 어찌 보면은 치안이라는 것은 그 공동체 구성은 모든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그 역할을 해야 될 그런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성숙한 시민의식, 신고 등등을 사실 얘기하는데 또 실제 또 우리 경찰이 활동하는 데 있어서 어떤 중요한 사건 사고에 있어서 시민들의 제보 없이는 해결되지 않지 않습니까? 거의 결정적인 것은 그 시민 제보로 인해서 중요한 사건 사고들이 해결이 되는데 그런 것서부터 기본적인 법 준수, 어떤 사회 전반적인 질서, 원칙 하는 그런 것들, 안전한 운전, 과속 안 하는 거 그런 어떤 법을 준수하고 공동체 내에 여러 가지 서로 약속한 그런 부분들을 서로 지키는 것, 잘 지켜나가는 것, 그게 공동체 치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 한 사람 한 사람의 성숙한 시민으로서 그런 역할과 책임을 좀 강조를 하는 그런 사실 의미가 좀 되겠습니다. 다음. 그리고 이어서 이제 약자보인데요. 청소년들 요즘 학교 폭력에서 저희들이 좀 이제 개학 초보해서 좀 많이 분주합니다. 학교에서도 많이 저희 스쿨 폴리스 전담하는 직원들을 요청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청소년 관련해서 여러 가지 상담소 또 이동 상담소 등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서 내에서는 이제 법률 전문가를 좀 받아서 가정법률 상담소도 운영하고 있고요. 그래서 가정폭력이 매일 제가 이렇게 통계를 보면 항상 평균 한 5건, 특히 주말에는 10건 가까이 이렇게 가정폭력이 계속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저희들이 충분하게 여러 가지 법률적인 지원도 같이 하고 있는 그런 형편이 되겠습니다. 사고 예방을 위해서 저희들이 이제 5030이라고 해서 속도를 줄이는 겁니다. 도로 속도. 좀 불편하실지 모르겠지만 도로 속도가 70, 80인데를 60, 50으로 이렇게 다운시키는 겁니다. 그런 아무튼 연구에 의하면 그렇게 속도를 20, 30km 정도 다운을 시켰다 해가지고 교통 소통에는 크게 지장이 없더라. 대신에 사고는 사고를 줄이는, 특히 사망 사고를 줄이는 데는 상당한 효과가 있다라는 그런 그 연구 결과에 의해서도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거는 이제 전국적으로 계속 꾸준하게 확대되는 그런 추세입니다. 조금 더 부연 설명하면 이게 지금 현재는 도로 개념인데 토일로 일반 국도 토일로가 물론 구간에 따라 틀리겠죠. 어디는 50km, 어디는 70km 그렇게 되겠지만은 이게 좀 더 확대되면은 면적 개념으로 들어갈 겁니다. 우리 동네 이 정도 전체 사이즈가 면적 개념으로 가서 여기는 다 시속 40km 이하 그런 식으로 함으로써 결국은 좀 속도를 줄이는 것만이 사망 사고를 감소시키는 데는 좀 가장 중요한 핵심이다라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민생 침해범죄입니다. 여러 가지가 있지만 오늘은 제가 보이스피싱만 좀 얘기를 하겠습니다. 이 사례는 실제 우리 운정 둘에서 금년 2월 19일 날 있었던 사건이에요. 정확히 한 60세 되시는 아주머니인데 요새는 60세면 아주머니죠. 그분이 이제 아파트 임대 보증금 5천만 원을 보이스피싱 전화에 속아가지고 입금을 했어요. 입금을 하고 나서 한 2시간 정도 지나서 찜찜하니까 그때 신고가 들어왔던 거예요. 그래서 저희들이 바로 이제 계좌 이체한 계좌 지급 정지시키고 전국에 이제 수배 공조 조치를 했습니다. 이틀 후인가 이 친구 용의자 범인이 수원 쪽에서 돈을 찾으려다가 제가 전국으로 수배 공조가 되어 있으니까 수원 용통지구대에서인가 검거가 됐고 입금한 5천만 원 중에서 4,600만 원 원금 다 회복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처럼 보이스 피싱이 지금 계속 그리고 또 엊그저께인가도
또 뭐 대출 사기 빙자 해가지고 뭐 갈아타기 하면은 뭐 이자를 훨씬 싼 은행 이자로 해주겠다 해서 뭐 일단 돈 해라. 또 상대방한테는 너 지금 신용이 저 거래 실적이 없으니까 은행 계좌를 털어. 우리가 얼마 입금해 줄 테니까. 그래서 거래를 틀면은 뭐 대출하게 해주겠다. 그렇게 양쪽을 부추겨 가지고 뭐 1,000만 원을 입금한 그런 저 보이스피싱 사례였는데 저희들이 현장에 마침 또 신고자가 있었어요. 그때는 이제 돈을 대출을 해주겠다라고 이제 꼬드김에 당한 신고자가 저희한테 신고를 해가지고 현장에 가서 바로 또 검거를 한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보이스피싱이 작년에는 전국적으로 피해액이 약 한 4,400억, 피해자가 4만, 1인당 평균 거의 900, 1,000만 원 정도 되고요. 한 번 발생하면 그 수치가 17년도에 비해 17년도가 한 2,400억 정도니까 한 2배 정도 가까이 늘었어요. 18년도가. 그래서 점점 증가 추세에 있다. 특히 참 보이스피싱 저희들이 아무튼 최대한 열심히 잡으려고 이렇게 노력하고 있는데, 첫째는 아무튼 당하지 말아야 되겠다. 절대 전화 같은 거를 통해서 검찰, 경찰, 금융기관 등등 해가지고 이런 데서 계좌 정보, 이체라고 해라. 일체 그런 얘기를 안 하는데, 어쨌든 사람이 그런 전화를 받았을 때 당황하면은 좀 당하는 그런 경우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보이스피싱도 저희들이 검거하고 하는데 저희들도 최대한 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절대 이런 경우에 당하시지 않도록 다시 한번 좀 주의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기타 이제 국가보조금 이런 등등해서 저희들이 기획수사를 잘해가지고 현재 저희 12개 서 중에서도 가장 실적이 우수합니다. 현재 저희들이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다음 그리고 여러 가지 이제 관련 시청을 비롯해서 또 LG 디스플레이라든지 이런 이제 큰 업체 관련된 여러 가지 예산을 저희들이 협조를 받아가지고 범죄 예방을 하는데 여러 가지 CCTV 등 어떤 이런 설치 시설 이런 것들이 필요한 부분을 저희들이 많이 개선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약 한 30억 정도 확보가 돼서 CCTV를 한 125대 정도 추가 설치하겠습니다. 다음. 이거는 이제 저희들이 암만 보이스피싱 법을 잘 잡고 강도 잘 잡고 이렇게 순찰 잘 돌고 그렇게 좋은 치안의 그런 결과물을 저희들이 제공을 해줘도 경찰에 대한 신뢰, 평가 그것이 별로 좋아지질 않더라 하는 것을 확인해 보니까 아무리 결과가 좋아도 그 과정에서 처리하는 과정에서 좀 저희들이 불친절하고 좀 이렇게 딱딱하고 좀 자세하게 설명을 안 한다든지 그 과정에 뭔가 좀 덜 불성실한 면이 있으면은 우리 경찰의 신뢰를 얻는데 좀 어려움이 있더라 하는 그런 결과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물론 좋은 치안 서비스 결과를 도출하기 위해서 저희 많이 노력을 하겠지만은 그 과정, 그 진행하는 예를 들어 고소 사건이나 하면은 그 수사하는 과정에 있어서도 고소인이 됐든 피고인이 됐든 간에 어쨌든 절차적인 여러 가지 저희들의 법상 준수해야 될 인권의 절차를 준수하면서 또 친절하고 세심한 아주 그런 꼼꼼하게 저희들이 각 케이스마다 좀 살피는 그런 노력을 하겠다라는 그런 지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제는 또 가장들이 다 모여가지고 저희들이 아무튼 친절한 특히 우리 수사 쪽에 이제 관련돼서 이제 썰을 찾는 분들은 어쨌든 긴장하지 않습니까? 고소인이 됐든 피고소인이 됐든 간에 그런 좀 위축된 그런 심정을 잘 헤아려서 친절하고 최대한 따뜻하게 그런 절차를 설명하고 하는 그렇게 하자라고 좀 같이 약속도 좀 하고 그랬습니다. 다음 몇 가지만 이제 궁금한 점인데요. 방금 이게 좀 고소 사건인데 저희가 이제 제가 아마 신속하게 처리되는 게 중요한데. 저희가 좀 미진합니다. 한 2달이 좀 넘어걸리고 비슷한 사가 이 정도가 있는데 이것은 굳이 변명을 드리자면 작년에 좀 수사부서에 인원이 좀 부족했습니다. 그런데 올해 이제 100% 충원이 됐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조금 더 단축이 될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고요. 이 자리에 빌어서 이제 한 가지 좀 저희 나라가 이제 고소 사건이 너무 많습니다. 고소가 대검 통계에 의하면 작년에 한 고소 사건이 60만 건이었는데 실제 재판에 붙여져서
그 뭡니까? 그 유무죄 판결을 받은 건수는 5%에 불과합니다. 3만 건 정도. 나머지 한 57만 건 정도는 다 불기소됐다는 얘기죠. 또 혐의 없음으로 아예 그냥 뭐 송치조차도 못한. 얼마나 그 97%의 고소 사건에 대한 국가 수사력의 낭비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너무 좀 고소가 우리나라 전체적으로 좀 남발이 되고 있다라는 그런 당정이 있습니다. 물론 이거는 뭐 국민 한 사람한테는 고소하지 말아달라라는 그런 걸로 이렇게 개선해야 될 그런 부분은 아니고 여러 가지 국가적인 제도적인 측면에서 우리가 접근을 해야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어쨌든 상황은 그렇습니다. 다음. 네, 이제 교통사고 제가 그때 과거에 교통 쪽에 근무를 할 때 해보니까 평생 거의 대부분의 이제 대한민국 사람이 이제 운전을 한다라고 가정했을 때 평생 살면서 한 3번 정도 교통사고를 내서 사고의 조사를 당하는 그런 경험을 평균치 그런 수치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교통사고는 누구나 다 경험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인데 물론 제일 중요한 것이 이제 종합보험 가입되어 있다라는 거, 또 인적 피해가 발생할 때는 합의할 경우에 이제 공소권 없이 사건이 종결이 됩니다. 그래서 종합보험 가입하는 것이 이제 어떤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음, 그 교통사고에 좀 미진한 부분이 있다 할 경우에는 저희가 북부지방청에 교통조사에다가 재조사를 신청할 수 있어요. 여러 가지 국민신문고라든지 인터넷이라든지 하는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활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물론 사고가 안 나는 게 가장 중요하고요. 특히 사고 중에서는 이 12개 항목을 위반했을 때는 또 형사처벌, 뭐 벌금 등 여러 가지 형사처벌이 되니까 절대 사고가 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이제 얼마 안 남았어요. 올해 6월 20일서부터 이제 도로교통법 일부 음주 수치 부분이 이제 개정이 되지 않습니까? 아시는 것처럼 지금은 0.05였는데 이제 0.03서부터 이제 면허가 정지가 됩니다. 수치가 이렇게 다운이 됐고요. 또 예전에는 이제 삼진아웃이라 그래서 3번 이상 걸리면은 3번째부터는 이제 면허가 취소가 되고 한번 취소되면 3년 후에는 이제 면허를 다시 취득할 수 있었는데 지금은 2회로 됐습니다. 2회. 주의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음주사고 보면은 매일 항상 그 음주사고는 지금 발생하고 있습니다. 관내에서. 어쨌든 우리 경찰에 이렇게 적발이 돼서 그 음주사고로 처벌되는 건수가 평균 한 3건에서 5건, 매일같이 그 정도 되는 것 같고요. 또 아주 그 신고도 많습니다. 뭐 차가 좀 약간 이상하게 간다, 흔들면서 간다, 이상하다, 뭐 차가 뭐 길가에 뭐 그냥 주차했다 해서 보면은 음주하고 졸음한다라든지 그런 케이스. 그래서 아무튼 저희 관내에 음주운전이 단 한 건도 발생하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매일같이 그 정도 숫자의 음주운전이 발생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어쨌든 또 0.04면은 전날 조금 많이 마시면 그 다음날 불면의 0.03 충분히 나올 거예요. 특히 아무튼 더 좀 주의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 네, 이제 아마 우리 경교통과장이 여러분들 거 설문하는 거에 대해서 대부분 이제 교통시설 관련해서 좀 문의가 많은데요. 저희들이 이제 2달에 한 번씩 심의위원회를 개최합니다. 관련 시청서부터 도로관리청, 또는 전문가, 또 민간인, 모범, 녹색 이렇게 한 7, 8명 되나요? 회원분들이, 위원분들이 그렇게 해서 하는데 아무튼 이번에 그 설문 의뢰하신 그런 부분도 4월 달에 이제 또 이번에 2차 교통심의위원회를 하는데 그때 저희들이 이제 상정해서 충분히 논의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들 이게 이상 간단하게 이제 봐줘서 좀 치안 현황 설명드렸고요. 이어서 이제 각 과장들이 미리 저 설문에 올려주신 것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고 끝나면 여러분들의 좀 의견을 나누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서장님의 치안 설명으로 파주경찰이 어떤 업무를 중점적으로 추진하는지 궁금함이 어느 정도 해소되셨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파주경찰서 경무과장의 신앙송이 있겠습니다. 서금희 경무과장은 시인이자 수필 작가이며 시 낭송가로도 활동하고 있는 대표적인 감성경찰입니다. 일과 후에는 이화여대 평생교육원 신앙송 전문 강사로 출강하고 있고 시민들을 대상으로 신앙송 무료 강좌 재능 기부를 하고 있는 서금희 경무과장의 신앙송을 들어보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을 너무 근사하게 해주셨습니다. 감사드리고요. 우리 제복 입은 경찰관들이 있으니까 분위기가 좀 경직되고 딱딱해 보이는 것 같아서 제가 나왔습니다. 우리 경찰은 시민에게 또 희망을 주는 메시지를, 또 여러분들은 주변에서 정말 어렵고 힘들고 지친 사람들에게 또 따뜻한 말 한마디 건네주면 우리 파주시가 좀 더 따뜻하고 희망찬 도시가 되지 않을까 지향하면서 김옥림 시인의 희망을 주는 사람 올려드리겠습니다. 희망을 주는 사람, 김옥림. 아무리 칠흑 같은 참담한 상황 속에서도 두려워하지 말고 꿈을 잃지 말라는 따뜻한 위로의 말을 전해주는 사람. 사랑을 잃고 방황하는 이에게 사랑은 언젠가 더 환한 미소로 당신 앞에 다시 찾아온다는 향기로운 말을 할 수 있는 사람. 시름에 빠져 깊은 시름에 잠긴 사람에게 나는 당신이 승리할 것을 믿습니다 라는 확신의 참말을 건네주는 사람. 황무지에서도 풀이 자라고 꽃이 피듯이 믿음은 믿는 만큼 당신에게 더 큰 희망을 가져다 준다는 은혜로운 말을 기쁘게 해줄 수 있는 사람. 희망을 주는 사람의 눈은 언제나 맑고 선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보고 있으면 괜시리 가슴이 따뜻해지고 희망을 품게 됩니다. 우리는 서로에게 나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나는 당신을 믿습니다. 나는 당신의 승리를 확신합니다. 라고 희망을 주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희망을 주는 사람은 아름답습니다. 희망은 사랑입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믿음은 믿는 만큼 당신에게 더 큰 희망을 준다는 글귀처럼 파주 시민과 파주 경찰이 서로 믿음을 가지고 함께 나아간다면 더욱 안전한 파주가 될 수 있을 것이라 확신합니다. 다음은 파주시 안전한 사회망 구축을 위해 여러분들의 소중한 의견에 대한 파주경찰서 조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발표는 생활안전과장, 보안과장, 경비교통과장 순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생활안전과장 박동훈입니다. 먼저 서면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파수에서 이장단 회의 등 유관단체 회의 시에 적극 참여하여 지역 주민의 불편사항을 청취하고 꼭 필요한 곳에 신호등을 달아주고 범죄 없는 마을이 되도록 노력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지난 6일 금총 8일 운정에서 실시한 2차례 토론회 시 주민 안전 관련 질의가 많았으나 이곳 북파주에서는 질의가 한 개밖에 없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지역 치안이 지금 현재 안정되었다는 걸 살짝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많이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파수에서는 지역 주민 및 협력단체, 지자체 등과 소통하면서 협업을 통해 공동 제치안을 적극 추진하고
그 주민들이 범죄로부터 안전한 상태에서 생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 추가 질의사항 있으시면은 그 자유토론 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보안과장 유민호입니다. 여기 참 제 고향인데요, 그죠? 지금 저희가 3회째 지금 수장님께서 이렇게 제안 간담회를 하시는데요. 저희 지금 요청 사항이 안 나왔어요, 다른 곳에서. 그래서 왜 안 나오지 했는데 역시 우리 북파주 지역 주민 여러분들께서 참여도 그리고 수준이 굉장히 높으십니다. 고맙습니다. 지금 그 법원파출소 법원 관내에서 주민분들께서 우리 아프리카계 외국인들이 좀 많이 거주하십니다. 그분들에 대한 좀 불안하다 이런 여론을 있었고요. 그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저희 관내 파주 전체에요 외국인이 2만 1,000명이 넘습니다. 상당히 많으시죠. 우리 아마 법원 주민분이 한 뭐 13,000? 요 정도 제가 알기로 요 정도 될 겁니다. 근데 그 배가 되는 숫자가 파주에 거주하시거든요. 대부분이 이제 제조 또 농가 주로 이제 산비업종이라고 그러죠. 그런데 이제 근무를 하시는데요, 일을 하시는데요. 이분들이 색깔이 다르다 보니까 좀 문화적 차이도 있고요. 밤에 저렇게 몰려다니고 이런 걸 보시고 주민들께서 좀 불안을 느끼시는 것 같습니다. 저희 충분히 인지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저희 법원 관내에서 이 의견을 주셨는데요. 법원의회는 우리 읍장님께서 기존에 그 아프리카 봉사대를 운영을 하고 계십니다. 아주 훌륭한 사례로 중앙지까지 보도가 됐던 사례가 있고요. 저희 거기하고 같이 저희들도 협력 시한 활동을 계속 해왔습니다. 그래서 이걸 좀 확대해서 4월 중으로는 자율방범대, 외국인 자방대라고 그러죠. 운영을 발족식을 할 예정입니다. 금촌에는 기 20명이 지금 활동 중에 있고요. 또 아울러서 한 가지 더 여기서 보고를 좀 여러분께 드리자면은 문산 지역에도 그런 요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모집 중에 있는데요. 문산 지역에도 외국인 자방대를 마찬가지로 4월 중에 발대식을 하고 우리 협력단체 또 지역경찰 그리고 우리 형사 주민 여러분과 함께 봉사활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주민 여러분들께서 이제 걱정하시지 않게 또 특히 외국인으로부터 안전한 파주가 되도록 우리 전 직원 합심 노력해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경비교통과장입니다. 먼저 요청드리기 전에요. 파주에는 도로가 3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국도, 나라에서 관리하는 도로가 있고요. 그거는 이제 통일로고 자유로. 그 다음에 지방도, 경기도에서 관리하는 도로입니다. 그 다음에 시도, 시청에서 관리하는 도로가 이렇게 3가지 종류가 있는데요. 모든 신호기나 어떤 설치, 교통 신호 설치 이런 거는 경찰서에서 위원회를 개최해야지만 설치할 수 있는데요. 이게 저희가 위원회 통과됐다고 무조건 다 설치하는 건 아니고요. 아니면 국도관리청, 그 다음에 경기도 이렇게 통보를 해서 협조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건의사항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최대한 반영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먼저 마장사거리 신호 과속 단속인데요. 이 단속 카메라는 금년도에 지금 시청 예산으로 4대 설치할 예정이고요. 그 다음에 경찰청에서 예산으로 1대 정도 설치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지금 한 대 설치 신호 과속 이렇게
같이 돼 있는 카메라는요, 약 그 5천만 원 된다, 한 대에. 그래서 그 시입이나 이런 거에 금년도에 2억 정도 예산을 받았는데요. 심의위원회를 개최해서 내년도에는 더 많이 시비를 받아서 이렇게 설치하겠습니다. 다음. 그 마직고개 과속 방지턱 또는 전멸등 설치인데요. 이거는 그 고개 급경사라 과속 방지턱은 좀 어렵고요. 전멸등 설치 관련해서는 아까 서장님 말씀하셨는데 금년도 4월달에 심의위원회 개최했을 때 그때 위원회 상정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역별 음주 단속 사전 예고제인데요. 지금 보시면 월요일 날은 금천 교화, 화요일 날은 운정, 수요일 날은 광탄 법원, 목요일 날은 파주 문산, 금요일 날은 파평 적성인데요. 토요일 날, 일요일 날도 매주 하고요. 이거는 매주 뭐 월요일 날은 무조건 금천 교화에서 하는 건 아니고요. 이거는 그 유동적으로 약간 유동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될 수 있으면 음주운전 이런 거는 사전에 그 동이나 아니면 이런 데 미리 고지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파출소 쪽이나 미리 고지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37번) 국도에 그 과속 카메라를 활용해서 단속해달라는 건데요. 이거는 저희가 그 경찰서에서 그 안전에서 매일 1개조 또는 2개조가 그 과속 카메라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요거는 저희가 그 매일은 못하지만 자주 단속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것도 아까 처음에 그 보고드린 것 같은데요. 무인 단속 카메라인데 이것도 저희 지금 뭐 무인 단속 카메라를 당장 설치할 수는 없고요. 저희가 그 교통 외근들이 나가서 단속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파주 역허구 그 파주 사이에 보도 및 자전거 설치 요거는 그 건설과에 통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계획은 그 시에서 5개년으로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5년 전까지 계획이 다 잡혀 있고요. 금년도 요청을 했으니까 내년도 회기에 반영을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요청을 했습니다. 요거는 저희가 그 차량 소통량을 보고요. 그 다음에 바로 시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그 교통과에서는 그 주민들의 어떤 불편한 점이 있으면 항시 민원실이나 아니면 인터넷으로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항시 그 민원 요청하시면 거기에 명확하게 답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의 소중한 의견에 대한 조치사항을 해당 과장이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자유로운 토론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는데요. 파주경찰에 대한 궁금한 사항이나 의견 부탁드리며 발표하실 때 해당 지역과 성함도 함께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의견 주시는 분들께는 작은 선물을 준비하였으니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자유롭게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마이크 전달해 주세요. 뒤쪽에. 파주 백석선리장 최병덕이라고 합니다. 저는 여기가 아니고 여기 통일로에서 문산 제1고 방면을 있는 도로에 대해서 신호 체계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거기를 이용하다 보면은 구간마다 이 신호가 계속 이렇게 걸리고 그러는데 그 도로가 메인 도로이면서도 계속 구간마다 신호가 계속 끊겨가지고 오히려 이 신호의 차량 운행에 배가 되는 것 같은데 그것 좀 한번 살펴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LG로에서 그 제1고 문산 제1고 쪽으로 내려가는 세로난 도로 말씀하시는 거죠?
그 도로는 어떻게 보면 지금 현재는 계속 연동으로 해놓으면 그 과속이 많이 됩니다. 그래서 해놓은 거고요. 저희가 한번 나가서 그거는 다시 한번 검토를 해서 조치하고 연락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또 다른 의견 주실 분 계신가요? 네. 네, 그 적성에서 왔습니다. 그 정춘모라고 합니다. 오늘 이렇게 그 귀한 자리 마련해서 감사드리고요. 그 지역 그 교통 관련해서 좀 궁금해서 그럽니다. 궁금해서 그 지난 연말에 그 개천리부터 전곡까지 그 37번 국도가 완공이 됐어요. 그 여기도 다 아시겠지만 이제 전곡까지 문단서 이제 바로 가는 37번 국도가 완공이 되어 있는데 개천 1, 2, 1이 장현리 율포리에 보면은 그 양편에 그 도로가 마을보다 위에 있습니다. 그 민가보다도 그러다 보니까 그랬는데 그 방음벽이 그 설치된 곳이 거의 그 50%도 안 돼요. 근데 그 방음벽이 문제가 아니라 그 37번 국도에 보면은 토요일 날 오전에 보면요. 그 오토바이 조리라는 거 있지 않습니까? 한 10여 대씩 가고 또 어떤 때는 뭐 두세 대씩 막 달리는데 그 친구들이 일요일 날 3시나 5시경 되면은 다시 이 귀대를 해요. 귀가 이제 저기 그 의정부나 일산이라든지 서울서 오는지 제가 그것까지 모르고 그런데 그 친구들의 소음이 만만치 않아요. 그래서 그 자동차 소음은 그래도 견딜만한데 또 어떤 친구들은 지난주 엊그저께 일요일 날은 4시부터 5시까지 일부러 그걸 적성까지 왔다가 다시 전국까지 갔다가 또 적성까지 왔다가 또 그걸 뒤에서 그러나 봐요. 그냥 그 즐기려고 그러는지 아주 10분마다 그냥 이 오토바이 굉음이 나는데 그런 거는 뭐 어떤 규제할 수 있는 조항이 없습니까? 제 친구분인데 개인적으로 전화해도 되는데 꼭 여기서 말씀하시는데 사실 오토바이를 도로 그 규정된 도로에 타고 다닌다고 해서 규제할 방법은 없을 것 같습니다. 그거는. 근데 저희가 그 모든 방음벽 설치하고 이런 거는 그게 지방도거든요. 그래서 이제 도에다 신청을 해야 되는 거고요. 그건 저희가 그 방음벽 관계는 그 도에다가 건의해서 한번 타당성 여부를 그 검토해서 해달라고 요청을 할 거고요. 오토바이는 사실 규제는 못하지만 저희가 한번 그거는 나가서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그 자기네가 그러면 아니면 그거를 그냥 뭐 취미생활로 계속 왔다 갔다 해도 사실 단속할 수는 없습니다. 근데 최근에 그 타면에서 오토바이를 새로 구입해갖고 첫날 라운딩 하다가 바로 사망을 직사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 한번 계도를 한번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가운데 마이크 잡으시죠. 저는 파주 봉암일리에 사는 이종구입니다. 개인적인 질문인지 모르겠지만 제가 파주 7고대에 근무를 하고 있는데 영평 시장에서 영평 초등학교 후문 들어가는 길이 있어요. 시청 들어가 보는데 거기서 이제 8시부터 9시까지 교통신호를 좀 봐줍니다. 학생들 건너는 거를. 근데 파주 쪽에서 법원리 쪽으로 들어오는 쪽에 그 바로 옆에 주차를 많이 해놓으니까 주례져서 오는 차를 구경할 수가 없을 정도가 많아요. 짧은 1시간인데도. 근데 그런 거를 저희가 어떻게 얘기는 할 수는 없고 좀 짧은 시간 근무 동안에 답답한데 그런 걸 어떻게 조치를 좀 취하실 수가 없나 해갖고요. 지금 주차 위반은 그 운전자가 없을 때는요 시에서 단속을 하고 그 다음에 운전자가 있으면 경찰관이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길게 하는 건 아니고 1시간이면 짧은 시간인데도 가서 보면 주례 쪽에서 그런 차가 보여야 뭘 하는데 막 주차를 해놓고 차가 오는 걸 보이지가 않을 적이 상당히 많아요. 그럼 그게 좀 답답해서 말씀을 좀 드려봤습니다. 그 시간대요 저희가 한번 나가서 같이 그 시청
주차 관리팀하고 같이 나가서 한번 점검을 하고 그 가능하면 그 시간대에는 주차를 못하게 단속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쪽에 마이크 전달해 주세요. 파주 영풍 1위 이장 박동훈입니다. 아까 방금 말씀드렸지만 이런 자리 마련해 주신 경찰서장님께 대단히 감사 말씀드리고요. 저희 그 영풍 1위 보면 로타리가 약 한 3년 전에 로타리가 하나 완공이 됐는데 광탄 56번 도로 나들목길이 생기면서 2차선 도로가 6차선으로 변경이 됩니다. 변경이 되면서 우회 도로가 파주 읍쪽 방향으로 올 수 있게끔 로타리가 생긴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그 로타리에 15연대에서 병기근무대로 들어가는 각 정문 앞에 그 광탄 언덕 56번으로 나들목에서 내려오면서 직선거리로 약 한 800m 정도가 되는데요. 거리 자체가 내리막길인데다가 6차선이다 보니까 처음에는 사망사고 및 엄청 많은 사고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저희가 이제 주민 요청에 따라서 신호등을 바로 15연대 앞에다 신호등을 설치했음에도 불구하고 작년에는 로타리와 직선으로 과속으로 내려다가 로타리를 받고 그 자동차가 등겨져 나가면서 인근 주택을 또 받아가지고 거의 주택이 반파가 됐고 최근에도 계속 한 달에 크고 작은 사고가 그 로타리로 인해서 사고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바로 또 그 옆에 제가 살고 있고요. 그래서 저는 그 사고 나는 이장이기 이전에 사고를 여러 번 목격을 했고 해서 이제 고맙게도 또 신호등이 설치됐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크고 작은 사고가 다소 줄기는 했지만 지금도 계속 사고가 많이 나고 있어서 요 문제는 오늘 제가 이러한 자리에 간다 하고 15연대장님하고 병기 대대장님한테 말씀을 드렸더니 지금 훈련 중, 전체적으로 훈련 중이라 참석을 못하니 이장님께서 가서 꼭 좀 말씀 좀 해달라고 해서 그분들의 요청도 있었고 저 역시도 또 이런 좋은 자리에 말씀드릴 수 있었습니다. 그 방법을 한번 어떤 방법이 좀 있는지 대책을 좀 강구해 주셨으면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그 도로가 약 800m 정도 되는데요. 그 중간에 그 노타리에서 그 우회 도로로 가면 그 마을 입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 6가구 정도가 있습니다. 그게 아시는 모르겠는데요. 거기에 지금 그 주민들이 그 연풍 쪽으로 갈 때는 도로가 없습니다. 도로가 없고 우측으로는 바로 그 도로를 타면 되지만 좌측으로 내려오는 도로가 없기 때문에 저희도 이제 그쪽 중간이 이제 과속이 되니까 그 중앙선을 지금 절취하려고 이번에 심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심의가 끝나면 꼭 알려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가운데 마이크 전달해 주세요. 안녕하세요. 적정인손 이현입니다. 이장협의 회장 일 맡고 있기 때문에 가끔 이 동네 지역을 제 스스로 시간을 좀 내서 이렇게 다녀보면 우리 청소년에 대한 게 조금 우려되는 부분이 있어서 이렇게 좀 건의를 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지금은 제가 보기에는 중학생 또 고등학교 막 입학한 학생들이 모여가지고 이렇게 삼삼오오 있어가지고 어두운 지역 좀 후미진 지역에서 흡연한다든지 내지는 또 시간이 많이 어두운 시간에는 음주를 하고 있어요. 근데 과거에는 제가 자랄 때는 어른들이 좀 어렵고 무서워서 그런 걸 스스로 자제했는데 지금의 우리 학생 내지 청소년들은 그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무감각해 있는 걸 알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역에 사시는 어르신분들이 청소년에 관심을 갖고 있는 분들도 어떤 그 제지나 뭐 이렇게 예방 차원에서 말씀하면 학생들이 또 청소년들이 받아들이는 게 아니고 좀 뭐라 그럴까 좀 보이지 않는 반항심을 갖게 되는 걸 제가 비일비재 봤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제복을 입고 지역 순차, 지역 치안에 대해서 선도 역할을 하는 우리 경찰분들께서
좀 더 제가 원하는 부분은 어떤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냐면 도보수찰 내지는 횟수, 지금 허구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도보수찰을. 근데 횟수를 좀 더 늘려가지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청소년 범죄 예방에 대해서 좀 더 신경 써줄 수 없나 이런 부분을 감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사실상 저희들도 이제 순찰도 많이 돌고 하지만은 저희들 어르신들이 계시고 저희들도 클 때 보면은 그 어른이 머리카면은 도망가고 이랬는데 요즘은 가끔 보면 우리 지역에서 순찰 나가서 현장 지역 경찰 대화를 해보면은 뭐 이런 말도 가끔 한답니다. 아저씨가 담배 사줬나 그런 말 하기 때문에 이런 저희들도 항상 조심하고 그 적성 주변에 그 아까 말씀드린 장소를 우리 지파 소장님한테 얘기를 해가지고 순찰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저는 버벌롭의 이장단 협의회 회장 홍성희입니다. 저는 마이크를 잡은 것이 무슨 건의도 아니고 우리 법원의 그 법원파출소 직원 여러분들의 그 칭찬을 좀 해드리고 싶어서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우리 법원의회는 뭐 윗선에서도 아시겠지만 범죄가 그동안에 별로 없었습니다. 교통사고도 별로 없었고 또 우리 파출소 소장님이 또 아침이면 학교 등교 초등학교 등교 시간에 오셔서 꼭 그 등교하는 학생들의 교통 편의를 돌봐주고 계시고 그런 모습은 정말 참 근무 시간 외에 그 7시, 8시 그쯤에 오셔서 일하시는 모습이 참 아름답고 감사하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교통사고 역시도 그렇게 우리는 여러 군데 또 그 신호등을 설치를 해서 외곽도로 이렇게 많이 됐는데 그래도 그 외곽도로에 신호등 많이 해주셔서 그렇게 교통사고 없는 범죄 없는 그런 마을을 우리 법원파출소 직원들 안 되는 분들이 많이 해주셔서 근무해 주셔서 이렇게 안전한 마을 해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칭찬과 격려 말씀 감사합니다. 또 다른 질문이나 건의사항? 네, 저 제일 뒤쪽에 계신 분 먼저 받겠습니다. 네, 적동면의 어이지리상 이장 최영입니다. 저는 그 어이지리 이장 보면서 요번에 그 37번 국도가 새로 생기면서 어이지리에 그 인터체인지가 생겼습니다. 그 부분에 보면은 농사를 짓다 보니까 기계 이런 부분에서 좀 느립니다. 지나가는데. 그래서 이 신호등을 좀 하나 더 갈아야 되는데 양쪽으로 그 부분이 좀 굉장히 위험하고 먼저도 한번 사고가 났었어요. 그래서 이 마을 주민 여러분께서도 많은 그 의뢰를 하고 또 저번에 우리 파출소 적성 소장님한테도 일단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근데 4월달에 그 시위가 신다는데 37번 국도하고 375 도로하고 하면서 한 100m 중에 보면은 이번에 이제 그 새로 길 같이 연결되면서 펌프차가 굉장히 많이 다녀요. 그래서 위험성이 굉장히 많고 또 농기계가 지나가려면 사람이 지나가려면은 거기서 내려와서 그 속도가 빠르다 보니까 굉장히 서 있는 노인네들이 어르신네들이 굉장히 한참 서 있고 그러는데 그 부분에 양쪽으로 신호등을 좀 설치 좀 해줬으면 좀 바라서 말씀드립니다. 신호등 설치 어디쯤 신호등을 설치했으면 좋겠습니까? 인터체인지에서 인터체인지에서 한 100m 지나서요. 100m 양쪽으로 이제 그 지금 인터체인지 생기면서 길이 굉장히 넓어지고 그 다음에 마을 가면서 이제 지금 그 375 도로가 굉장히 적어요. 예. 그래서 거기에 보면은 그 농사 시골이다 보니까
그 기계나 여러 가지 트랙터 이런 것들이 많이 지나다녀야 되고 그런 과정인데 차가 또 보기가 길이 좋다 보니까 예, 이제 차, 그 덤프차 이런 것들이 굉장히 속도가 굉장히 빠르거든요. 그래서 위험성이 굉장히 많고 또 장애인 그 복지기관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장애인들도 거기에 이제 왔다 갔다 건너다니고 교회 이런 부분이 많아요. 그래서 그 부분은 먼저도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거기는 꼭 좀 신호등을 좀 해줬으면 했거든요. 그러면 거기 그 음식점이가 휴게소 있는데 그쯤 말씀하시는 건가요? 음식점 있는데요. 예, 예. 예, 알겠습니다. 4월달에 심의위원회 상정을 하고요. 덤프트럭 과속은 저희 안전에 통보해서 만약 과속이 이루어지면 단속을 하든지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관련 업체에 그 확인해서 과속 못하도록 계몽도 같이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쪽 가운데 여성분 마이크 좀 전달해 주세요. 이쪽에 마이크 좀 전달. 가운데. 네, 안녕하세요. 저는 파주시 청소년유해감시단 단장이고요. 교통 얘기가 나서는 이제 제가 소속돼 있는 그쪽으로 말씀을 해드리고 싶은 거는 제가 18년도 1년간 지금 활동을 해왔는데 저희가 지금 1년간 그 파출소랑 같이 위교육 환경 캠페인도 같이 하고 있고 유해환경 감시단 그리고 유해환경에 관련 물질 제거라든가 이런 걸 하고 있는데 사실상 막상 캠페인을 나가보면 경찰의 입회 하에는 절대 그 신변경 업소 유사 업체들 있잖아요. 그런 데다 저희가 단속을 할 수가 없어요. 경찰분들이 가도 단속을 할 수가 없고 근데 저희가 그 위드 같은 경우는 경찰을 같이 하고 있지만 저희 자체적으로 또 학원 플리스에서도 청소년 유해 감시단을 또 하고 있거든요. 근데 실시하는 횟수는 많으나 그냥 도보로 하는 캠페인이나 뭐 그런 정도 그리고 주변에 이제 위기 청소년 애들 뭐 손도 개도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지만 굉장히 애로사항이 많아요. 아이들한테 뭐 직접적으로 담배 피지 마라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권한이 일단은 아무리 단장이지만 그게 굉장히 힘들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그 이제 저희 청소년 유해 감시단에서 요청이 각 파출소에 요청을 했을 시 그때는 좀 경찰분들이 같이 좀 한두 분이라도 입회 하에 뭐 업소를 찾아간다는 게 아니라 같이 좀 적극적으로 같이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 말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여성 청소년 과장입니다. 저희 관내 그 청소년 우리 활동을 해서 좀 안전에 좀 많이 도움을 주셔서 감사한다는 말씀드리고요. 저희 관내 뭐 공원도 굉장히 많고 우리 그 유해 환경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운정, 뭐 검천청에 신도시 개발이 되다 보니까 저희 여성 청소년과에서 아웃리치 활동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위기 청소년, 가정박 청소년을 위해서 저희가 그 중심지적으로 금천, 문산, 운정 여기 이제 그 금년 3월달부터 이제 월중 계획으로 계속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는데 그 일일이 다 손길을 못 미치기 때문에 지역 경찰하고 협조를 해가지고 저희 그 다소 활동을 하실 때 저희한테 요청을 해주시면은 저희가 같이 동행을 하든지 그래서 저희가 여력이 안 되면은 해당 파수도 지구대하고 협조해가지고 공동으로 이렇게 활동도 하도록 그렇게 결정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오늘 분위기가 아주 뜨겁습니다. 이장님들 좋은 의견 많이 주셔서 감사하고요. 저희가 준비한 기념품은 이미 떨어졌지만 그래도 좋은 의견을 계속해서 받겠습니다. 또 의견 주실 분 계신가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파주읍에 사는 실봉이들 이옥희라고 합니다. 저는 딴 게 아니고 저희 동네에 사거리에 신호등 좀 설치해 줍사고 제가 이렇게 보내드립니다. 좀 하나 해주십시오. 약국도 다 건너편에 있고 노인네들이 이쪽으로 약국을 건너가려면 무척 불편합니다. 왔다 갔다. 그러니까 그거 좀 하나 설치해 주십사고
말씀드려요. 그 위치가 어딘가요? 준의 삼거리요. 준의 삼거리면 그 저기 공신야구 그 앞에. 용주골 입구 그쪽에 말씀하시나요? 아니죠. 파주읍이죠. 아 파주읍이요? 예. 아 그거는 이번에 그럼 4월달에 네. 교통심의위원회 할 때 상정해서 나중에 결과 드리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또 의견 주실 분 계신가요? 없습니다. 아 진짜 우리 마을 주민들이 정말 좋은 이장님들을 지금 같이 살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네? 네? 예, 알겠습니다. 또 의견 있으신가요? 없으신가요? 자, 아쉽지만 네, 한 분 마지막으로 그럼 한 분께 의견을 더 듣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무상 사무미장 황인용이라고 합니다. 저는 행정적으로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실질적으로 한 5년 전에 문산읍이 파출소였었거든요. 근데 지구대로 편성되면은 뭐가 증감된다고 했는데 요번에 작년도에 문산읍이 지구대로 편성되고 나서 틀린 점이 뭐냐 그랬더니 그냥 지구대로만 되지 편성된 게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옛날에 제가 알기로는 파출소에서 지구대로 된다면 순찰차가 하나 더 충전돼서 나오는 걸 알고 있었는데 지금 문산이 5만이 넘어가는데 명분만 지구대지 실질적으로 일본대 순찰차가 민원 제기되면 차가 두 대나 나가면 다른 업무가 다 마비가 된다고요. 지금 문산읍 같은 경우에. 그래서 문산읍 같은 경우에는 순찰차가 한 대에서 정도 증강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러면 지금 파출소 지구대가 파출소 역할밖에 안 되기 때문에 지구대 역할 충분히 해갖고 만들어줬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지금 우리 시민 경찰관들이 지금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문산 지구대는 지금 지구대가 됐지만은 원래 파출소 사이즈가 아니었습니다. 원래 지구대 사이즈였습니다. 그 112 그 인구 5만 이상이라든가 112 신고 건수 이런 거 종합적으로 해서 판단해가지고 그 세 개 중에 2개만 충족하면은 파수에서 지구대로 전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앞으로 순찰차가 나오고 지역경찰이 나오면은 시민분들 나오면은 충분히 직원들도 보호막시켜가지고 그 주민 의견 반영해서 안전한 치안을 만들어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쉽지만 시간 관계상 이쯤에서 마무리해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 좋은 의견을 주시지 못한 분께서는 파주경찰서 문턱이 아주 낮습니다. 언제라도 담당 부서로 편하게 전화 주시면 여러분들 의견에 귀 기울이고 적극적으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가 함께 나눌 시간은 안전한 파주를 만들기 위한 소중한 밑거름이 될 것임을 확신합니다. 마지막으로 서장님의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오늘 나오신 그 건의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그 면밀하게 검토를 해가지고 직접 그 건의하신 그 개인 전화가 됐든 또 파출소를 통해서든 간에 정확하게 전달해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사회자가 말했던 것처럼 이 자리가 아니더라도 하시라도 경찰 관련된 일과 관련해서 말씀하실 거 있으면 어떤 경로를 통하든 간에 저희들한테 통보를 주시면 아무튼 최대한 성심성의껏 답변을 하고 조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날씨가 아주 궂으신데 조심히 돌아가시고 고맙습니다. 예. 저희 파주경찰은 파주 시민의 안전을 위해 전 직원이 합심하여 노력하겠으며 시민 여러분들의 한결같은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어서 기념 촬영이 있겠습니다. 모두 앞으로 나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파주 시민과 파주경찰이 함께하는 공동체 치안 범죄 예방 현장 토론회를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입구에 기념품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찍겠습니다. 화이팅! 찍겠습니다. 하나, 둘, 셋. 예, 됐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